준비한 사진은요, 생성형 AI에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시장의 주요 이벤트들을 이미지로 만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있고요, 유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물가에 대한 거, 햄버거와 같은 먹을 거에 대한 사진까지도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켜줬습니다. 간밤에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높게 0.7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2배가량 웃도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건 2월 지표로 전쟁이 발생되기 전의 지표라는 거고요. 지금 유가가 1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물가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간밤에 중동에서 이 전쟁의 양상이 에너지 전쟁으로 바뀌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한 모습인데요.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이 이제 사우스 파르스의 시설이고요. 이 아래가 이란이 참지 않고 바로 그 다음으로 보복 공격을 당한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 역시나 카타르의 가스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이 점점 더 에너지 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브렌트유가 장중에 111달러 선을 돌파했고 WTI도 장중에 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에너지의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카타르의 LNG 생산 시설은요, LNG 공급 글로벌 시장의 20%를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요. 이란은 여기서 참지 않고 만약에 또다시 우리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한다면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우리도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걸프 전체의 에너지 리스크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까지도 점점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연준의 태도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3월 FOMC의 점도표와 성명서 그리고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간밤에 진행이 됐는데요. 우선 성명서의 가장 큰 변화는요, 중동 상황의 영향이 불확실하다라는 이 코멘트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금리 결정을 결정지을 여러 가지 변수 중에 물가와 고용뿐만 아니라 전쟁, 그 에너지 가격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점도표를 보게 된다면요, 지금 3월 금리가 2회 연속 동결이 되면서 3.5%에서 3.75%가 됐는데 이것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원이 지금 7명이었고요. 그것보다 조금은 인하하겠다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7명, 0.5%, 0.25% 인하가 7명인 거니까요. 조금 인하하거나 거의 동결을 하거나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고 이게 절대 다수의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금리 중간값은요, 3.4%를 유지하면서 연내 1회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매파적으로 이렇게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는 유동성이 더 축소되는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망의 수정치도 나왔는데 성장률은 2.4%로 소폭 상승하지만 물가 같은 경우에 2.7%로 상향이 되면서 성장은 지금보다 조금 상승하거나 유지됐는데 물가는 오르는 경제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는 그러한 성장률 전망치 수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여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 종료까지는 사퇴가 없다라고 강경한 의사를 표하기도 했고 에너지 충격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동의 전쟁이 상당한 규모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충격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좀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인하 그리고 동결도 아니고 인상이라는 단어가 파월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종료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연내 동결 확률이 무려 93% 그리고 인하하지 않을 확률이 52%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상할 확률도 아예 없다가 2%
2%로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에 대한 우려감,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 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올해 5월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 연준 이사 임기는 28년 1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차기 의장인 케빈 워시 인준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준 안에서도 의견의 불일치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어떠한 금융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올바른 똑같은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또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주는 수치는 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시간에서 주가는 굉장히 급락을 했지만 매크로적인 상향 속에서 흔들렸던 거고요. 실적 그 수치 자체로만 보면은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2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9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200달러를 살짝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138억 달러고 EPS가요. 시장에서는 한 9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2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당 순이익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AI 매출도 77억 달러, 모바일과 PC 부분 역시나 77억 달러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우리 시장과도 크게 영향이 있는 D램과 낸드 부분의 사업성을 보게 되니까요. 60에서 7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반도체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뜨겁구나라는 게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이던스도 놀라운데요. 매출은 335억 달러로 20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EPS 역시나 지금보다 더 좋아서 19달러 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마이크론이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다음 달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제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장기 계약, HBM 장기 계약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에서 5년 장기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을이라는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에게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 힌트를 또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벌까라는 것보다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크고 시장에서의 긴축 스탠스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장기 계약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는데 특히나 PC나 스마트폰 쪽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급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과잉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은 연준의 사이클이 인하 사이클에서 살짝 멈췄다는 시장의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러한 게 더해지면서 시간 외에선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국내 증시까지 이 영향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전망치 역시나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과 어제 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건 개인 투자분들의 투자 전략이 점점 더 현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외국인이 살 때 함께 따라 사는 것보다는 시장이 급락할 때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종목들을 담아내고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 우리의 투자의 경험을 성숙하게 바꿔주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